자, 6번 그림은 1기압에서 마이너스 20도인 일정량의 H2O, 얼음이죠. S니까 지금 고체 상태 물, 얼음이죠. 얼음을 가열했을 때, 자, 이 H2O가 흡수한 에너지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그래프 보시면은, 자, 일단 0도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고체 상태일 때겠고요. 자, A에서 B 사이에서는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번에가 지금 상변화되는 구간이다. 어떻게 상변화가 되냐?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구간이다. 뭐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융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후에 B에서 C로 이제 온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여기가 액체 구간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 비열은 H2OS,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 크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비열이 뭔가요? 비열은 특정한 물질 1g을 1도씨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고체 비열이 액체 비열보다 크다 얘기했으니까, 자, 어떤 걸 보면 되냐?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되죠. 자, 먼저 마이너스 20도부터 0도까지 보시면, 자, 이 온도가 증가하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요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되는데, 자, B에서 C 구간 보면은 똑같이 0도에서 20도까지니까 20도가 증가하는데 20도에 들어간 에너지가 고체에서보다 지금 액체가 좀 더 에너지 갭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B에서 C로 마이너스 20도에서 0도로 올라가는 거나 0도에서 20도 올라가는 거나 똑같이 20도가 증가하는데 흡수한 에너지의 양이 액체일 때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즉 20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액체에서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은 비열이 액체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니은 분자당 평균 수소 결합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했는데 A는 어떨 때? 고체일 때, B는 액체일 때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얼음의 분자당 수소 결합수가 물일 때보다 더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 구간 BC에서 H2O 물이 흡수한 에너지 중 일부는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이용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액체든 기체든 간에, 자, 분자가 우리 자유롭게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어차피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분자 간의 결합이 지금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 수소 결합을 끊어야 그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수소 결합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수소 결합을 끊기도 하는데 이 흡수한 에너지가 이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6번 지금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7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7도씨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0도씨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고체 벤젠을 넣고 가열을 했을 때 가열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열 전후에 고체 벤젠의 전체 부피와 질량은 일단 변화가 없대요. 자, 수면이 고체 벤젠의 부피는 각각 V1, V2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 계시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단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가장 크고 대기압은 1기압이면서 물의 증발은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증발량이 없다는 거죠. 일단 자, 이랬을 때, 자, 기억부터 보면은 H2가 H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H1은 우리 0도씨일 때 물의 높이고 H2는 우리 4도씨일 때 물의 높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크다는 건 뭐예요? 4도씨일 때 물의 부피가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게 커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작아져야 밀도가 커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도씨일 때 부피가 작아져야 되니까 H2도 높이가 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반대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V2는 V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에서 그쵸. V1, V2가 각각 수면 위에 떠있는 부분이 되겠죠. 수면 위에 떠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차피 고체 벤젠의 전체 부피는 변화가 없다 그랬고, 그럼 어디서 물 위에 더 잘 뜨냐, 그쵸? 몇 도씨의 물에서 고체 벤젠이 물에 더 잘 뜨냐, 이걸 물어보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생각했을 때, 이제 물이 밀도가 크다는 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단단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겁다 또는 단단하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단단한 곳에 단단한 물 위에 벤젠을 띄우는 게 쉽냐? 또는 가벼운 물, 그쵸? 상대적으로 가볍고 무른 물 위에 벤젠을 띄우는 게 쉽냐? 이걸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좀 더 밀도가 큰 물 위에 벤젠을 띄우는 게 더 쉬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부분 V2가 V1보다 그 부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은 V2가 V1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 밀도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큰 물 위에 벤젠을 띄우니까 물 위로 드러나는 부분도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디귿 1기압에서 어는 점은 물이 벤젠보다 높다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4도씨에서 물은 액체인데 벤젠은 고체죠. 따라서 당연히 물이 더 빨리 언다. 즉 어는 점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는 점은 벤젠이 물보다 높은 거죠. 물이 벤젠보다 높은 게 아니고. 디귿도 틀린 게 되겠네요. 자, 7번의 정답 니은만 맞으니까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8번 봅시다. 그림은 서로 다른 농도의 가산화수소 H2O2의 수용액에 가와 나가 각각 들어있는 두 시약병의 표지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몰농도분의 가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 몰농도가 뭐예요?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가부터 천천히 몰농도 구해봅시다. 그냥. 자, 몰농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밀도가 1.2g/ml라는 건, 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1200g/L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용액 1리터의 질량이 1200g이라는 거고, 자, 그 중에 H2O2의 몰수를 구하면 되는데, H2O2의 몰수를 구하려면 H2O2가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질량 퍼센트 농도가 지금 34%라고 그랬으니까 1200 곱하기 100분의 34 해주면 H2O2 과산화수소의 이제 질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100, 1200 약분되고 12 곱하기 34니까 그냥 12 곱하기 34g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야 몰수가 되는데 분자량이 다행히도 34니까 얘를 34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총 몇 몰이 있다? 12몰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과산화수소 가용액 1리터 안에는 용질 과산화수소가 12몰 있다. 즉 가의 몰농도는 12몰농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도 구해야겠죠. 나의 밀도는 1g/ml니까 1000g/L랑 같다. 즉 용액 1리터가 곧 질량으로 따지면 1000g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1000g 중에 과산화수소가 몇 g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 퍼센트 농도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100분의 3.4니까 1000분의 34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얘랑 약분돼서 34g이 H2O2의 질량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분자량이 34니까 34로 나누면은, 자, 나 용액 1리터 안에는 용질이 몇 그램? 1몰 있다. 몇 그램이 아니라 몇 몰 있나 물어봤더니 1몰 있다 얘기가 되니까 나의 몰농도는 1몰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1분의 12니까 8번의 정답 12.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9번 봅시다. 9번. 그림은 기체 X 부피와 절대온도분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T분의 P가 있고 여기는 V가 있네요. X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우리 X에 관해서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세우면 PV는 뭐가 돼요? nRT가 되죠. 자, 근데 R은 어차피 상수니까 무시하고 T를 이쪽 식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 T분의 PVN이니까 이퀄 N이니까 T분의 P 곱하기 V가 뭐가 된다? N, 몰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T분의 P고 여기가 V니까 A의 몰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자, T분의 P, 2A 곱하기 1을 하면 A의 몰수가 된다는 거죠. A의 몰수 2A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B의 몰수는 2 곱하기 2A니까 4A다 쓸 수 있겠고요. C는 2 곱하기 A니까 2A몰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각각 A, B, C의 몰수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몰수는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A는 2A몰이 되고 B는 4A몰이니까 몰수 다르죠? B가 2배 더 많다.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다음 니은. 밀도는 B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따지면 되겠어요? 자, B나 C나 부피는 서로 2로 같네요. 부피는 같은데 B의 몰수가 4A로 2배 더 많으니까 밀도 역시 B가 C보다 2배 더 밀도가 클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니은 맞네요. 자, 그 다음 디귿.
A에서와 C에서의 압력이 서로 같을 때 온도도 서로 같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딴 거 비교할 것 없이 A에서는 T분의 P가 2A고 C에서는 T분의 P가 A니까 압력이 서로 같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A랑 C의 압력을 그럼 서로 둘 다 P라고 놓는다면, 자, P분의 TA가 2A가 되는 거죠. A의 경우에는. C의 경우에는 TC분의 P가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T 구하면 뭐가 된다? TA는 2A분의 P가 되고, TC는 뭐가 되고 있어요? A분의 P가 되죠? 온도 서로 일단 안 같은 거 눈에 보이고, 어디가 더 커요? C의 온도가 2배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죠? A랑 C는 온도가 같을 수 없고, C가 A의 온도의 2배가 돼야 된다. 언제? 압력이 서로 같을 때라면. 자, 그럼 9번에 맞는 거 니은만 맞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10번 봅시다. 다음은 25도씨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어요. 간은 N2 플러스 2O2가 만나서 N2O4가 되는 그런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두 개의 N2 질소랑 플러스 산소가 만나서 두 개의 N2O가 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데라고 본 것은, 자, 기억. 가는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자, 가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보니까 A 킬로줄이라고 했는데, A는 양수다 얘기했어요. 즉, 델타 H, 엔탈피의 변화가 양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에너지가 더 커지려면은 열을 방출하지 않고 흡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N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2분의 B 킬로줄 퍼 몰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를 보시면은 반응식이 쉽게 말하면은, 자, 질소 2몰하고 산소 1몰이 반응해서 N2O 2몰이 발생할 때 B 킬로줄만큼이 이제 델타 H 엔탈피 변화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표준 생성 엔탈피는 N2O를 1몰 생성할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때는 B를 2로 나눠서 2분의 B 킬로줄 퍼 몰이 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2N2O 플러스 3O2가 두 개의 N2O4가 되는 반응의 엔탈피 델타 H는 2A-B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좀 맞춰봐야겠죠. 자, 이걸 좀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나를 역반응을 생각해 볼게요. 나의 역반응은 두 개의 N2O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N2 플러스 O2가 되는 반응을 나의 역반응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엔탈피 변화는 역반응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의 반응을 양변을 2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N2 플러스 4개의 O2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N2O4가 되는 반응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그때 엔탈피 변화는 2A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식을 더해주면 우리 어떻게 되나 봤더니, 두 개의 N2하고 두 개의 N2 여기서 없어질 것 같고, 자, 2N2O 플러스 여기 O2하고 여기 4O2 약분해서 서로 빼줘서 3O2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3O2는 변화돼서 뭐가 된다? 두 개의 N2O4가 된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겠고, 그때 엔탈피 변화는 서로 더해주면 2A-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식 보니까 디귿하고 같은 식이 되죠. 따라서 이때 반응 엔탈피 2A-B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도 맞습니다. 자, 10번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습니다.